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여성 사연자입니다.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야 인생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니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 기대를 하면서도 여태껏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괜시리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네요. 지금이야 자식 낳아 기르며 제 걱정보다는 가족들 걱정에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고생 꽤나 하며 자랐네요. 가난한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던 저는 남모를 소가리가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말 못하는 농아이셨거든요. 말 못한다고 일하는 곳에서 임금을 떼이기도 하고 남들에게 무시받으며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며 자라온 저는 하루빨리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거기다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장녀로서 책임감도 막중했었죠. 다행히 말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도 저는 혼자 말을 깨우칠 정도로 꽤 영특한 편이었어요.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지만 혼자 한글과 산수를 깨우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곤 했었죠. 하지만 그랬던 저는 먹고 살기 급급한 집안 형편 탓에 공부를 길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가뜩이나 기초수급자로 어려운 형편에 자식은 셋이나 되었으니 버는 돈에 비해 들어갈 돈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아껴 쓴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지라 결국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살 나이에 생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학교 공부 정도는 마치고 싶었지만 당시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사정이 좋지 않았고 당장 가장 노릇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한 저는 세상의 편견과 무시에 시달리면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이 어리다고 일자리 주지 않겠다는 어른들을 설득하고 돈을 떼어먹으려는 사장들과 싸우면서 맨몸으로 사회를 배워나갔죠. 그렇게 일을 시작했던 저는 버는 돈 거의 전부를 생활비로 집에 보내면서 조금씩 제 미천을 모았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되는 봉급에 저축할 돈이라 할 것도 없었지만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정말 10원, 20원 끌어모아 저축을 했었어요. 돈이 생기면 괜히 언감생심이 들까 싶어 1,000원 한 장만 모이면 은행으로 달려가곤 했었죠. 그렇게 은행을 내 집 드나들듯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에 대해 깨우치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간 차곡차곡 모아 한미천을 마련하여 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쉽게 보고서 뛰어드는 건 아니었지만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노점 장사부터 시작해 또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장사는 쉽지 않더라고요. 주변 상인들 텃세와 손님들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혓바늘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가 제 체질이 아닌 줄 알았죠. 그래도 1년, 2년 지나다 보니 세월이 약이 되어주더라고요. 점점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 주장도 세지다 보니 언젠가부터는 저도 호락호락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비 걸어오면 맞받아치고 진상 손님들한테도 능글맞게 대응할 정도로 저도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그만큼 벌이도 괜찮아졌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제 동생들 대학 학비까지 대어주었습니다. 비록 저는 집안 사정 탓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제 동생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었거든요. 다행히도 착한 동생들은 누나의 그런 바람을 알아주어 열심히 공부해 주었고 대학에 철석같이 붙어주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요.
동생들이 취직하고 나면 저 혼자 가장 노릇하며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늘 무거웠던 제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동생들도 제 앞가림 잘해주고 부모님도 건강해지시니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조금은 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18살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 연애는커녕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보았던 제가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저의 첫 연애가 설마 마지막 연애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인 시절이라 그래도 저도 나름 낭만을 즐기고 싶었는데 겨우 25살 나이에 덜컥 임신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당시 남편은 갓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준비를 하던 고시생이었고 저는 당시 남편이 다니던 고시학원 근처에서 투잡으로 컵밥을 팔고 있었어요. 낮에는 옷가게를 하고 아침 저녁에는 학원가 근처에서 컵밥을 팔며 악착같이 돈을 벌던 중이었죠. 남편은 그런 저희 컵밥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저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장사를 하다 보면 젊은 여자를 함부로 보고 괜히 추파를 던지는 손님들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분명 제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이답지 않게 순수하고 맑아 보이더라고요. 당시 남자를 잘 모르던 저는 남자는 착한 게 최고라는 말을 믿었고 착하고 순한 성품의 남편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첫 연애라 불타올랐던 것인지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렇게 혼전 임신을 알게 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나이는 그때 겨우 25살이었고 남편은 27살의 공시생으로 모아둔 돈은커녕 돈벌이할 직업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당장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나 있을까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아이를 책임지자고 말해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미 생겨버린 아이 탓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기는 하셨지만 저희 시댁은 저를 그리 반기지 않으셨어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무척이나 못마땅한 얼굴로 노려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그래도 대학은 나왔는데 너는 하물며 고졸도 아니라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사고를 치니? 너는 집에서 배운 것도 없니? 어떻게 기집애가 조심성이 없으면 덜컥 애를 임신하니? 하긴 부모 둘 다 말도 못한다 그러던데 그런 집에서 뭐 배운 게 있기나 하겠어? 아니면 너 설마 계획적이었던 건 아니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말이야. 공부하라고 내놨더니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왔는지 내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자식 다 키워서 공무원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니들만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다. 우리 집안 핏줄 가졌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는 주겠지만 나는 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라. 시어머니는 저의 짧은 가방끈과 집안 형편을 탓하시며 저를 대놓고 무시하셨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뭘 배운 게 있겠느냐며 저를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앞길 막으려 작정한 여자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 그 당시 저는 그래도 가게 2개씩 하며 제 앞가림 알아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대학은 나왔지만 고시 공부하던 백수였을 뿐인데 누가 누구한테 빨대를 꼽는다는 건지 저는 황당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당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잔뜩 위축되어 있고 결혼 허락을 꼭 받아야 했던 저는 차마 시어머니 앞에 대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전 임신으로 급한 결혼을 해야 했던 저는 결혼 후 시댁으로 학가를 하며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당시 통장에 돈 한 푼 없던 남편 사정 탓에 월세방 얻기도 힘들었거든요. 거기다 시부모님께서는 준비 없이 임신한 저희 부부가 제대로 살림을 꾸리겠냐며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시댁살이를 반길 일이 아니었지만 저도 친정도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뱃속에 아이가 있는 제 입장에서도 출산일이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 찬물더움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시댁살이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던 시어머니 덕분에 그 집에서 저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결혼을 하며 하던 일을 전부 접어야 했던 저는 경제력을 잃고 시댁에서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옷이나 컵밥 팔아봐야 얼마나 벌겠냐며 저를 무시하시던 시어머니가 애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제대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하면 다 좋아질 거라며 걱정 말라 하셨지만 결국 남편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이상 저는 시부모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험에 철석같이 붙었더라면 저도 더 바랄 게 없었을 텐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도 몇 년간 합격을 하지 못했고 결국 30 나이가 되어서야 시험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보다 못한 시아버지의 만류로 그만두게 되어 그 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는 덕분인지 남편은 불러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겨우 취직을 하고 이제는 저도 숨통 좀 트이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즈음 남편보다 1살 어린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제서야 나도 제대로 된 며느리 얻겠구나. 세상에, 새아가들 애가 교사라 그러더라. 부모도 다들 교사라서 완전히 교육자 집안이라는데 우리 영민이가 형이 못한 일을 해주는구나. 드디어 이 엄마 소원을 들어주게 됐어. 당신 소원이 뭔데? 뭐, 교사 며느리 얻는 게 소원이야? 아이즈, 그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자식 결혼시키는 것 같다는 거죠. 사실 쟤들 결혼할 때 그게 뭐 결혼식 같기나 했어요. 배불러가지고 남들 흉볼까 싶어서 쉬쉬하면서 후딱 결혼시키느라 제대로 뭘 하지도 못했잖아요. 하긴 뭐 천천히 했어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기는 하네. 제가 친정이 잘났기를래, 학벌이 좋기를래, 자랑도 뭐 할 만한 게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튼 그때는 내가 주변에 뭐라 말도 못하고 소가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 교사라고 하니까 다들 부럽다고 어찌나 난리들인지 아주 내가 요즘 새아가 덕분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예비 동서는 사대를 나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임용고시도 단번에 합격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니 어머니는 교사 며느리를 드리게 되었다고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잘난 동서그늘에 가려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야 했던 저보다 동서가 예쁘신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동서와 저를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도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해하며 손윗동서인 저를 대놓고 무시하곤 했었어요. 형님,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형님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셨다면서요? 정말이에요? 그때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 어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고등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야간학교라도 다니시지. 고졸이랑 중졸이랑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데 형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나 보다. 아, 형님, 안일이라는 말을 모르시려나? 형님이 너무 생각이 없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죠. 거기다 자식까지 있으신 분이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애가 자라서 엄마 학력 알면 얼마나 충격받고 실망하겠어요? 아, 그러려나?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워낙 똘똘해서 엄마 중졸인 것과 별개로 잘해줄 거야. 어머, 형님 생각보다 욕심이 과한 사람이네요. 자기는 중졸이면서 자식은 똑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들 머리 좋은 것도 다 부모 닮는 건데 특히 자녀의 지능은 모계를 따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저희 엄마 머리 닮아서 한 번에 임용고시 붙은 거라. 아무튼 형님은 자식한테 기대 거시면 안 되겠네요. 애가 중졸인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야. 우리 지훈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 잘할 거야. 그리고 동서, 나 공부 못해서 중졸인 거 아니라니까? 나 학교 다닐 적에는 공부 곧잘 했어. 혼자 한글도 산수도 깨우치고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다고. 다만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형님이 진짜 머리가 좋았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셨겠죠. 돈 없어서 공부 못 마쳤다. 그게 머리 나쁜 사람들 제일 좋은 핑계 아니에요? 아, 정 어려우면 검정고시라는 제도도 있는데 말이에요.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그것도 어렵더라. 그렇다고 동서, 사람 학벌 가지고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니? 왜? 너 똑똑한 동서가 몇 마디 좀 했다고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너보다 잘난 동서 들어오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니? 그러게, 그럼 너도 뭐 하나 잘난 구석이 있던가? 너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뭘 알려주면 잘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하여간에, 주제도 안 되는 게 괜히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너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야. 알아? 괜찮아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이 뭘 아시겠어요? 하긴, 대학도 못 나온 것이 뭘 알겠니? 두 사람은 늘 저의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지 못한 것, 말 못하는 농아 부모님을 둔 것, 그것들 모두 다 시모와 동서에게는 저를 괴롭힐 무기가 되었고 저는 못 배우고 무식하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네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가족들은 늘 저를 빼놓고 얘기를 나눴고 저는 그냥 그 집에 부리는 사람인 양 시키는 것만 잘하라며 소리 한 번 낼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네요. 남편은 착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장점이자 단점인 사람이었어요. 가장 노릇을 하려면 너무 순해서만은 안 되는데 저희 남편은 남들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해 제 식구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늘 우유부단한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시달리는지 뻔히 보면서도 자기 식구들에게 싫은 소리 못하겠다고 제 편 한 번 들어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냐며 저더러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얄밉다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 남편에게 서운해지곤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올 때부터 내 편은 남편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믿었던 남편이 결국 내 편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니 그것만큼 무섭고 서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족 생각하고 착하다는 사람이 왜 자기 마누라 생각은 못 해주는지 저는 끝까지 혼자서만 착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남편이 더 싫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혼 생각도 수십 번이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저희 아들 지훈이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곤 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괄시를 누구보다 잘 알던 제가 저희 아들만큼은 흠 있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거기다 남편과 제 사이의 문제였을 뿐 아이 아빠가 아이에게는 잘하는 편이라 아들에게서 아빠를 뺏을 자신도 없었어요. 아무래도 아직 어린 아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결국 이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아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던 저는 어떻게든 시댁에서 버텨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 다짐했죠. 처음에는 제가 무조건 참는 게 능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막 시집 갔을 때는 결혼 생각도 시댁살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결혼을 했다 보니 어쩌다 시작한 시집살이에 기죽어 눈치만 보고 혼전 임신한 제가 죄인인 줄만 알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구박도 익숙해지고 눈치 보고 남의 비위 맞추는 게 예산일이 되었는데 그 사이 제 아들이 자라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다른 식구들한테 자기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 아이가 뭐라 생각할까 싶었던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달라지기로 했죠. 형님, 냉장고에 과일 좀 있어요? 있으면 과일 좀 깎아다 주세요. 먹고 싶으니까.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으면 직접 가져다 깎아 먹지. 그걸 왜 나한테 시켜?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동서, 벌써 가는 기가 먹었어? 먹고 싶으면 직접 깎아 먹으라고. 그리고 그게 부탁하는 태도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행동이 그게 뭐야?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 거 잊었어? 윗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부탁해야 하는지 집에서 안 배웠어? 못 배워서 그런 거면 지금이라도 배워도 동서. 윗사람한테는 공손하게 해주실 수 있느냐 부탁해야지. 아, 기가 막혀 정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형님, 돌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뭘? 동서야말로 미쳤어? 윗사람 앞에서 돌았냐느니 그게 무슨 말본새야? 그동안 조용조용 고분고분히 잘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런데? 뭘 잘못 먹기라도 했나? 안 하던 짓 하지 말아요, 형님.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조용했지. 내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말이야. 아직도 며느리들은 쥐 죽은 듯 살아야 하는 줄 알았지 뭐야? 근데 그렇게 죽은 듯 살다 보니까 이젠 생생하게 살고 싶더라고. 그래서 나도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을 생각이야. 쥐도 궁지에 몰리며 문다는데 사람이 나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동서도 앞으로 변한 내 모습에 하루빨리 익숙해져야 할 거야. 그러지 않고 예전처럼 계속 함부로 굴면 내가 정말 동서발을 콱 물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동서? 그렇게 매번 무시당하던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반기를 들자 동서는 무척 당황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곧대로 말 잘 듣고 무시하면 하는 대로 당해주던 사람이라 아마 제가 할 말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러다 제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니 동서는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덕에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동서가 그냥 물러났다 생각한 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기분이 상했던 건지 동서가 가서 시어머니를 불러왔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이제 미쳐버렸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형님 대접하라고 가만히 안 둔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 말이 정말이야? 야, 너 정말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니?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가만히 안 둔다 협박했냐고. 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냥 협박한 게 아니라 경고한 거죠. 그동안 제가 참고만 살아서 그런지 동서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자꾸 선을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게 가만히 안 둔다는 얘기로 들렸나요? 동서, 임용고 씨도 한 번에 붙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 그러더니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보니 언어 성적은 별로였나 봐? 그럼 수학을 잘했던 건가? 근데 지 분수를 모르는 걸 보면
수학도 영 별로인 것 같은데. 어머머, 지금 뭐라고요? 형님, 진짜 미치셨어요? 어머니, 들으셨죠? 형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들으셨잖아요. 뭘 잘못 먹지 않은 이상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저래? 그래, 나도 들었다. 아이고, 기어이 저것이 미친 모양이다. 저게 여태 얌전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야, 너 치약이라도 처먹었냐? 아니요, 저 제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맞는 말만 하죠. 형님, 지금 어머니 앞에서까지 막 나가겠다, 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진짜. 못 배워 먹어도 정도가 있지. 아까 제 앞에서 윗사람 운운하더니 그러는 형님은 어머니 앞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동서 말대로 내가 좀 못 배워 먹어서 말이야.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못 배워 먹었으니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랑 동서는 다르지. 자기 입으로 맨날 다르다 그래놓고 그새 까먹은 거야? 동서는 대학까지 나와서 애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배운 만큼 똑똑하게 굴어야지. 중졸이 나랑 수준이 같으면 쓰나? 안 그래요, 어머니? 제가 기어이 정신줄을 놨구나. 지금 네가 그동안 무시당했다고 복수라도 하려는 거야? 그래? 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여태 어떻게 참았냐? 그럼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당한 걸 다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거 아니야? 그럼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없던 일을 모른 척 하겠어요. 두 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제 기억력이 그 정도로 하찮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일 다 참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자중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 정도 말 못하나요? 그럼 여태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고 살 것이지? 네가 어디 입을 놀려? 옛말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다. 조용히 살아야 할 네가 집안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이 집구석이 잘 돌아가겠니? 그럼 어머니는 뭐 수탉이세요? 하긴 어머니 목청 생각하면 암탉 느낌은 아니긴 한데 어머니 폐경까지 오셔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 넘치세요? 뭐야? 얘가 지금 사람을 가지고 노나?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 끝도 없이 기어올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니가 저를 봐주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매번 제가 참았지. 그래서 제가 여태 참다가 이렇게 호구된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호구 안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에요? 정말 다들 너무하네. 적당히 경고로 끝내려던 일은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저는 시무와 동서까지 1대2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바보라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줄 아는 건지 시무와 동서는 한마디 한마디 지지 않고 하는 저를 보며 기막혀하고 열받아 하더라고요. 열받으라고 한 말은 맞지만 니까짓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냐는 말을 들으니 저도 자꾸 열이 오르는 거죠.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지 이건 말로 끝낼 싸움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러다 기어이 시모가 제 쪽으로 손을 올렸고 그 순간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이거 안 놔? 얼른 놔! 이거 놓으면 내가 얻어맞을 텐데 제가 미쳤다고 나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놓지 못해요? 동서, 나 손 2개야. 여차하면 동서 머리채도 잡을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젊은 나이에 머리에 땜빵 만들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걸? 어머님이 어차피 빠질 머리인데 동서는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곤란하지 않겠어? 차근해, 너 뭐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와서 이것 떼어내지 않고! 저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대치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동서가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저의 협박에 주춤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탁 앞에 서야 하는 동서는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자 동서가 저를 말리지도 않는 모습에 시모는 더 열받아 하며 절 가만두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저와 시모는 서로 머리채를 쥐어잡으며 실랑이를 해야 했네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많이 봐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난리를 피며 일찍 나가 떨어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저것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 늙은 나를 패대기 치고 죽이려고 그래. 어머니, 엄살 좀 그만 피세요. 그리고 먼저 선빵 날린 건 어머니시면서 왜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뭐야? 저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오늘 아주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나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쏙 꺼져. 네 새끼고 다 데리고 가버리라고. 나가. 니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모는 제가 그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무서워하기라도 할 줄 알았던 건지 저를 쫓아내겠다며 난리였어요. 거기다 제가 낳은 자식은 이제 손주도 아닌지 데리고 가버리라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오히려 바라던 바였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싸서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죠. 중간에서 어찌할지 모르던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두었더니 그래도 처자식 버릴 수는 없는지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바라던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시댁을 나가면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도 설마 자식 데리고 생각 없이 일을 벌리지는 않았겠죠.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시댁살이 하면서 틈틈이 준비를 해두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상 차리고 치우고 앉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종살이 하면서도 저는 아이 재워놓고 주식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만 키워놓으면 하루빨리 나가서 장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애가 언제 클지도 모르고 그걸 기다리기에는 제가 더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궁리를 하다 보니 주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취미 삼아 주식을 하셨어서 저도 오며 가며 주워드는 게 있다 보니 저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며 조금씩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머니야 제가 처녀 시절 벌어둔 돈이 얼마 있으니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잘 몰라서 돈도 잃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언젠가부터는 10, 20만 원이라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저는 5천만 원의 목돈을 만지게 되었죠. 그렇게 돈을 모아둔 덕분에 시댁을 나오며 작은 전셋집이라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저희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저희 아들은 차마 제 자식인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똘똘한 아이였어요. 저도 어릴 적 꽤 명석했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영재라고 할 법한 저보다 1000배 만배는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시집살이 할 당시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애한테 관심 쏟을 새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제 갓 돌진한 애가 혼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자꾸 말을 걸어주고 한글을 보여줬더니 금세 한글을 읽기 시작하고 2돌 무렵부터는 혼자 책까지 읽었어요. 이 정도면 천재가 아닌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런 얘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해봐야 무식한 것이 헛소리한다고 비웃을 게 뻔했기에 저는 제 자식만큼은 비웃음 사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시 자기 공부하기만 바쁘던 남편은 아들과 놀아주기만 할 뿐 깊게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아들의 명석한 머리는 저와 아들만의 소소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던 아들은 남다른 두뇌로 지식들을 습득해 초중고를 훌쩍 뛰어넘더니 17살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다른 행보에 괜한 걱정이 되어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저를 위해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아들의 꿈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똑똑한 만큼 사리분별도 밝고 일찍 철이 들었던 아들은 제가 시댁에서 당했던 수모와 갈시들을 전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식한테만큼은 못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시모에게 대들었던 건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엄마의 아픔을 알아주더라고요. 아들은 제가 가난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식구들 뒷바라지만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시댁에 헌신한 것을 알고는 저를 가여워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제가 꼭 보상해드릴 거예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래서 다시는 엄마를,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걸으려는 길은 엄마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은 이른 나이에 대학에 진학하며 저를 따라 주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배워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아는 만큼 가르쳐주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죠. 저도 그냥 아름아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던 아마추어였으니까요. 그래도 덕분에 주식에 발을 들였다던 아들은 금세 저를 따라잡아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주식 동아리를 들더니 포트폴리오까지 만들어가며 언젠가부터 놀라운 수익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아들은 겨우 20살 나이에 몇십억의 자산가가 되었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다재다능했던 아들이 어플 개발에도 관심이 많아서 주식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주식 비서 앱을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그 앱이 대박을 치는 바람에 아들은 몇 년 사이 단숨에 촉망받는 젊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반 나이에 그런 대단한 결과를 내다니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러운 것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평생 사람들에게 학벌로 집안으로 무시당하며 상처가 많았던 제가 잘난 아들 덕분에 한을 풀 수 있었네요. 하지만 남들 앞에서 자랑해봐야 뭐하나요. 제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걸요. 아들 덕분에 팔자가 편 저는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시댁에서 머리 뜯기고 쫓겨났던 그날 이후로 저는 늘 그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그 앞에서 돈다발을 뿌린다던가, 검정고시를 따고 대학에 합격해 졸업장을 보여준다던가, 어떻게 해야 제일 큰 복수가 될까 생각하며 혼자 상상하곤 했었는데 결국 자식이 성공을 하게 되니 그것만큼 제일인 복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시댁과 연 끊고 살면서 그 집에 저희 아들 소식 한번 전한 적 없었거든요. 동서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으니 제가 낳은 자식은 보이지도 않는지 그 후로 저희 아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 없던 시모였어요. 그래놓고 연 끊고 사니까 잘 사느냐며 자기 아들 통해서 궁금해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휘어잡아서 그 집에 절대로 입 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조카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은지 동서가 저희 남편에게 저희 아들은 어디 학교를 가는지 성적은 어떤지 꼬치꼬치 캐물었답니다. 동서 성격에 제 아들이 어찌 사는지 궁금한 건 아니었을 거고 자기 아들이랑 비교하며 무시하려고 한 게 뻔했죠. 감히 내 아들을 건드나 싶어서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소식은 철저히 비밀로 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을 통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가고 10여 년 만에 시모와 동서를 만나게 되었죠. 솔직히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조문을 하러 갔더니 오랜만에 만난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동서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연 끊고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버님 장례식은 오셨네요?
그나저나 지훈이는 안 데리고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시는 거면 조카도 좀 데려오시지. 아주머님께 여쭤봐도 지훈이 얘기는 통하지를 않으셔서 저도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동서가 우리 지훈이를 왜 궁금해해? 작은 엄마가 조카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은 저희 아들 안 궁금하세요? 들으셨나 몰라? 저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했잖아요. 저희 아들 공부 잘한 건 아시죠? 그래서 경영학과 갔어요. 그나저나 지훈이는 어디 다녀요? 대학 갔으면 지금 한창 다니고 있겠네요. 실수. 대학을 가기는 갔는지 물어봤어야 하나요? 동서는 10수년이 지나도 참 한결같더라고요. 시아버지 장례식이니만큼 저도 자중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거니 어쩌겠어요. 저도 대응해줘야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와서 동서한테 계속 당해줄 이유도 없고 말이에요. 동서도 참 한결같다.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겨우 그거야? 그래서 조카 무슨 대학 갔는데? 서울대라도 갔어? 그런 거 아니면 자랑하지 마, 동서. 그리고 동서가 설마 우리 지훈이 걱정돼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우리 지훈이는 벌써 졸업했어. 그리고 우리 지훈이는 카이스트 나왔어. 어머 형님, 허풍도 적당히 치셔야죠. 지훈이가 무슨 카이스트를. 형님이 대학 안 다녀와서 모르시나 본데 대학은 보통 4년제예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중간에 군대 다녀오니까 지금 지훈이 나이면 한창 학교 다닐 나이죠. 거짓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는 계셔야지. 내가 말 안 했구나. 우리 지훈이가 17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그래서 20살에 졸업했거든. 지금 하는 일이 있어서 군대는 아직 안 갔고. 우리 애가 요즘 워낙에 바빠서 말이야. 지훈이가 무슨 수로 카이스트를 가요? 형님 아들이? 왜? 내 아들은 카이스트 가면 안 돼? 내 아들은 멍청할 줄 알았나 보지? 내가 말했잖아, 동서. 나 머리 나빠서 학교 못 다닌 거 아니라고. 아마 내가 동서랑 같은 환경이었으면 나는 교사 말고 교수 됐을 거야. 동서가 전에 그랬었나?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우리 지훈이가 천재라서 초중고 다 뛰어넘고 17살에 카이스트를 들어갔는데 그럼 우리 지훈이 나 닮아서 머리 좋은 거 맞지? 동서도 설마 이제 와서 자기가 한 말 바꿀 리는 없고. 동서도 이제 인정해야 하지 않겠어? 동서가 나를 무시할 깜냥이 아니라는 거. 글쎄요. 저는 형님 말 도통 믿지를 못하겠어서. 애초에 17살에 카이스트라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었으면 진작 자랑을 하고도 남았겠죠. 근데 여태 아주버님한테 여쭤봐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던데. 이제 와서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동서 생각해서 자랑 안 했지. 요즘 누가 촌스럽게 자식 자랑을 하고 그래? 안 그래도 동서가 우리 남편한테 자꾸 지훈이 소식 캐무는 거 보고 알았어. 수험생 뒷바라지 하느라 똥줄이 타나 보다 싶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아들은 조기 입학해서 잘 나간다 그러면 동서 속이 오죽했겠어? 그래서 나는 동서를 배려한 건데 동서는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네.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허언증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도 궁금해하길래 말해줬더니 이제는 제 말을 믿지 않네요. 집값게 안 믿는다 해서 있는 사실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적당한 타이밍에 누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시모까지 달려와 궁금해하더라고요. 회장님,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지금 바로 모실까요? 그래요. 볼일 끝났으니까 이제 가봐야지. 여기 더 있어봐야 좋을 게 없겠네. 예,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여기는 누구야? 누구길래 얘한테 회장님이라 그래요? 야, 너 네가 뭐 사업이라도 하니?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형님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귀면 모를까.
사기? 너 뭐 어디서 사기라도 치고 다니는 거냐? 동서, 또 자꾸 선 넘으려고 그러네? 동서가 오랜만에 자꾸 그러면 나 열받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기사 데리고 다니는 게 사기치려는 걸로 보여?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보내준 기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들 바쁘다고. 사실 지훈이가 사업을 하거든. 어려서부터 걔가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대학도 일찍 들어가 버리고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지 뭐야. 근데 그게 좀 잘 돼서 회사가 커지고 나니까 지훈이가 나한테 한 자리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덕에 회장님 소리 듣고 다니네. 정 못 믿겠으면 따라 나와서 내 자리도 보고 가든가. 국내에 몇 대 없는 차라 그러던데 동서도 이참에 비싼 차 구경하면 좋잖아. 어머니도 구경하세요. 어머니 손주가 얼마나 효자인지 어머니도 한번 보셔야죠.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가 기사가 끌고 온 슈퍼카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 간다는 걸 알고 아들이 이것들 기죽이고 오라고 준비해준 선물이었죠. 그러자 제 차를 보고 재력을 알게 된 시모와 동서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쉽게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제 이름 박힌 명함 한 장씩을 건네자 그제서야 믿을 수밖에 없는지 입에 거품을 물며 낮아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네 차냐? 아니 치훈이 걔가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이야? 네가 진짜 회장이라고? 예,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앞에서 무례한 언행은 삼가해 주십시오. 형님, 지훈이가 정말 성공했나 봐요. 아니, 이거 아파트보다 비싸잖아요. 그래, 이제는 좀 믿겠어? 옛날부터 사람 말 한 번에 못 믿고 말귀 못 알아듣는 거 보면 동서도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동서머리 닮은 것 치고는 조카가 대학을 잘 간 편 같은데? 애가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칭찬 많이 해줘야겠다. 나는 우리 아들이 워낙 잘해줘서 뭐라도 칭찬해줄 말이 없지만 말이야. 아무튼 명함 받아서 알겠지만 우리 아들 회사 운영해. 거기 내가 회장이고 우리 아들이 대표. 여기가 그렇게 대단한 데냐? 아니 20대 애가 사업을 해서 뭘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녀. 어머니, 여기 요즘 주식 쪽에서 잘 나가는 회사예요. 아주 돈을 쓸어 담는다고요. 그래? 안치훈이 걔가 그런 재주가 있었어? 예, 그게 전부 다 저를 닮아서랍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절 닮은 아들이 이렇게 잘난 걸 보니 이제 좀 후회되시나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도 이제 꼼짝 못하고 제 손에 잡혀 사는 거잖아요. 그러게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으면 지훈이네 회사 주식이라도 나눠드리는 건데 그럼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텐데. 다들 제복을 걷어차셨네요. 그러게 다들 평소에 맘씨를 굳게 쓰시지 그러셨어요. 뭐 인성도 지능 따라간다 그러던데 무식한 걸 누굴 탓하겠어요. 자식 머리는 엄마 닮는 거라는데 무식하게 낳아주신 어머님들 탓을 하시던가요. 아무튼 그럼 저는 바빠서 여기서 더 허비할 시간은 없고 이만 가볼 테니까 우리 앞으로도 영영 보지 맙시다. 그렇게 저는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고 기사가 모는 슈퍼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 식구들이 저희 남편을 자꾸 들들 볶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 식구들에게 콩고물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자기 몫이 아까우면 알아서 눈치껏 할 때고요. 돈이 참 좋은 게 돈이 생기고 나니까 우유부단하던 저희 남편 눈치도 알아서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돈이 전부라는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살았던 만큼 여유가 생긴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네요. 그게 전부 저희 아들 덕이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